당신은 왜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노후의 가장 큰 평안은 화해에서 온다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연락을 끊으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이에 와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면 그 믿음 자체가 이미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옵니다. 특히 당신을 한 번이라도 가볍게 대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락을 끊었는데 오히려 숨이 쉬어집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또다시 자신을 벌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연락을 끊은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만든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넓혀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견딜 체력이 있습니다. 감정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다릅니다. 상처는 깊어지고 회복은 느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인간관계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는 시기가 온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반드시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당신의 노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관계는 미련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끝까지 화해를 붙잡고 있을까요? 왜 이미 끊어낸 관계 앞에서 다시 마음이 흔들릴까요? 왜 평안해졌음에도 불안함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당신도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노후에 인간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끊어낸 것은 연락이지만 당신 안에 남아있는 것은 죄책감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매우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양심처럼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마지막은 좋게 끝내야 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사실 양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늙어서 혼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내가 아플 때 누가 올까? 내가 돈이 모자랄 때 누가 도울까?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누가 내 편일까? 이 계산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현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체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도구로 삼습니다. 당신의 양보를 습관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미안함을 자산처럼 쌓아둡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자산을 꺼냈습니다. 네가 그러면 사람이냐? 네가 나를 어떻게 끊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이였는데? 이 말들은 논리가 아닙니다. 정서적 협박입니다. 당신의 품격을 공격하고 당신의 죄책감을 건드리고
당신의 체면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중년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체면이 강한 사람일수록 관계를 끊는 순간 스스로를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좁쌀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참지 못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재판장에 세웁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을 재판장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이 기쁜 날에도 꼭 한마디 비수를 꽂지 않았습니까? 칭찬 대신 비교를 던지고, 위로 대신 충고를 던지고, 웃음 대신 판단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노후에 사람에게 상처받는 방식은 더 잔인합니다.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잠이 깨집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을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을 실패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의 성숙은 다릅니다. 성숙은 더 많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불안하게 하는가? 이 사람이 내 삶을 살리는가, 갉아먹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깊은 공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 준 사람과 화해를 시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미움에 묶여있기 싫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런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끊어내면 내 인생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잘못 선택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과거의 선택이 아직 유효하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살려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살려두면 상처도 같이 살아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켜온 인생의 규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아야 한다. 맞춰야 한다. 좋게 끝내야 한다. 그 규칙은 한때 당신을 사회 속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규칙은 당신을 늙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합니다. 한마디, 한 번의 무시, 한 번의 비교. 그게 쌓이면 결국 당신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품격이 흔들립니다. 품격이 흔들리면 노후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 평안을 얻을 것인가? 거리두기를 통해 평안을 지킬 것인가?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원리가 당신을 지켜주는가? 연락을 끊은 그 사람이 왜 당신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는가? 그 뿌리 원리를 다음에서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관계를 도덕의 문제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삶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았습니다. 젊음의 시간, 중년의 시간, 그리고 노후의 시간은 같은 기준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시점이 온다고 했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는 하나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저축이 없습니다. 젊을 때처럼 빚을 내서 감정을 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상처를 받으면 내일 회복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후는 반드시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해 왔습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참는 사람이라고, 의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김영석 교수의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관계의 가치는 지속이 아니라
영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평안인가, 소모인가, 존엄인가, 위축인가,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까?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장을 잠시 덮어두는 상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사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관계의 힘의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늘 당신이 먼저 낮아졌기 때문에, 늘 당신이 먼저 이해했기 때문에, 늘 당신이 먼저 미안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존엄을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존엄은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로 결정됩니다. 어떤 관계를 허용하고 어떤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가. 이 선택이 곧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노후에 연락을 끊는다는 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원한도 아닙니다. 복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있어야 노후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허용한 만큼만 대우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냉혹하지만 현실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참아주면 그 상처는 반복됩니다. 당신이 무시를 넘어가면 그 무시는 습관이 됩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그 침묵은 동의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은 그 사람은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에너지가 전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숨을 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미움은 남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움은 감정입니다. 거리는 구조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면 실패합니다. 구조를 바꾸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김영석 교수의 사상에서 반복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환경을 선택할 수는 있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누구의 기대에 반응하는가? 이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노후를 만듭니다. 화해는 때로 미덕이 아닙니다. 화해는 관계가 대등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존중이 오가는 관계에서만 치유가 됩니다. 한쪽만 계속 낮아지는 화해는 이름만 화해일 뿐 실제로는 자기 소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연락을 끊고 나서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 않았는지, 왜 동시에 가벼움과 불안을 함께 느끼는지, 그것은 오래된 습관과 새로운 진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위치에 서야 하는가? 이제부터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이제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설득이 아니라 배치로 결정됩니다. 첫째, 말의 양을 줄이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해명하지 마십시오.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설명은 기름입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길수록 다시 찔립니다. 짧게 답하십시오.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문장으로 끝내십시오. 이 태도는 차갑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둘째,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루를 넘기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감정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판단이 돌아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쉽게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셋째, 마음속 문장을 하나 정해 두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건드릴 때 머릿속에서 조용히 이 문장을 반복하십시오. 이 사람의 말은 나의 가치가 아니다. 이 문장은 싸움을 멈추게 합니다. 반박하고 싶은 충동을 잠재웁니다. 당신의 중심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옮겨옵니다. 이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당신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넷째, 관계의 거리를 시각화하십시오.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 공간을 만드십시오. 책상 하나, 문 하나, 창문 하나, 어떤 이미지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미움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이 시각화는 잠재의식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이제 안전한 위치에 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다섯째, 응답의 기준을 정하십시오. 모든 연락에 답해야 한다는 규칙을 버리십시오. 모든 부탁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기준은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연락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미루십시오. 거절하십시오. 혹은 응답하지 마십시오. 이 선택은 무례가 아닙니다. 노후의 자율입니다. 여섯째, 하루의 끝에 짧은 자기 암시를 하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지켰다. 오늘 나는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았다. 오늘 나는 조용히 단단해졌다. 이 문장을 잠자리에 들기 전 반복하십시오. 뇌는 마지막 생각을 저장합니다. 이 저장이 쌓이면 다음 날의 태도가 바뀝니다. 일곱째, 당신의 시간을 재배치하십시오. 상처를 떠올리는 시간에 다른 것을 넣으십시오. 산책을 넣고 독서를 넣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몸이 바쁘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노후의 평화는 생각의 통제가 아니라 시간의 배치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방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위치가 바뀌면 관계의 힘도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 단계에서 반드시 마주치는 저항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불안,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속삭임. 그 속삭임을 넘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저항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다음에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방법을 알았는데도 다시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면의 저항입니다. 그 저항은 소리를 낮춥니다. 속삭이듯 말합니다. 너무 냉정해진 건 아닐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목소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회 안에 머물게 해주었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목소리는 양심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과거의 생존 방식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년 이전의 삶에서는 이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참아야 조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맞춰야 가족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보해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저항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해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는 아름답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당신의 선함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또 다른 저항은 외로움입니다. 사람을 끊어내면 세상이 좁아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들수록 삶의 소음도 줄어듭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서 결정됩니다. 또 하나의 저항은 체면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을 끊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여기서 단호히 말하겠습니다. 노후에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사는 삶은 가장 빠르게 평안을 잃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보다 자신의 삶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항을 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옳은가를 묻지 마십시오. 이 선택이 나를 살리는가를 물으십시오. 이 질문은 감정을 배제합니다. 현실을 드러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영향력이 사라지면 상처도 사라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성숙입니다. 마지막 저항은 가장 교묘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가능성 위에 세워야 합니다. 반복된 상처는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만 더 조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방법을 알고 저항을 넘었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간관계를 허용하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당신을 다시 정의할 시간입니다. 노후의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참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분위기를 깨지 않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이 정체성은 한때 당신을 존중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체성은 당신을 쉽게 대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단한 사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경계를 알고 기준을 알고 자신의 시간을 귀하게 다룹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노년을 인격의 완성기라고 말했습니다. 더 배우는 시기가 아니라 더 정제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드러내고 남길 것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오해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내 노후의 평안을 우선할 자격이 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다. 이 문장들은 선언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힘이 없습니다. 생활 속 태도로 드러날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말의 톤이 달라지고 응답의 속도가 달라지고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재정의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존중을 전제로 대하는 사람들, 말수가 적어도 편안한 사람들, 기대가 아니라 신뢰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 오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자주 떠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현재는 과거의 상처를 힘없이 만듭니다. 그 상처는 기억으로 남을 뿐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체성이 바뀌어도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 때, 조용해질 때, 문득 옛 얼굴이 떠오를 때, 그때 당신을 붙잡아 줄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짐입니다. 말로 남기는 다짐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자 삶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문장을 함께 완성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단 하나의 선언을 다음에서 전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공감의 시간이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노후의 평안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어서 오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만 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허락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오해를 풀기 위해, 누군가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노후를 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 다짐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에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말로 남길 때 다짐은 힘을 갖습니다. 글자로 남길 때 선택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아주 짧은 문장 하나를 남기십시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선언입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나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나는 내 노후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선택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혹은 당신의 말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짧을수록 강합니다. 단호할수록 오래갑니다. 이 글을 남기는 순간 당신의 뇌는 신호를 받습니다. 나는 선택했다. 나는 방향을 정했다. 나는 다시는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신호는 오늘 밤의 잠을 바꾸고 내일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여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연락을 끊은 그 사람은 당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냉정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외면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평안은 화해의 결과가 아니라 경계의 결과라는 것을.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다짐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한 노후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